미나상 konnichiwa 민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짱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임신한 지 8개월 차에 접어든 만삭 임산부라서 그동안 컨디션이 좋지 못해서 유튜브 영상 제작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JLPT 시험을 앞두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고자 오늘 JLPT 시험 팁에 관련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몇 번씩 시험을 치르지 못한 분들이 계시는데 이번 시험만큼은 공부한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저희 니혼고 클래스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랜만에 외쳐볼까요? 니혼고 클래스! 시험 팁에 대해서는요, 파트별로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문자 어휘 파트입니다.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시간 분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문자 어휘, 문제를 다 알고 있어도 정확하게 다 풀 수 있어도 그 정해진 시간 내에 다 풀지 못하면 오답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굉장히 아깝겠죠.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문자 어휘에 뭔다이 있지? 니 문제는 조금 맨 마지막에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뭔다이 있지는 한자를 보고 히라가나를 찾는 문제고요. 뭔다이 니는 히라가나를 보고 한자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풀 수 있고 좀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뒷부분에 있는 장문 독해부터 먼저 푼다든지 문법을 먼저 풀고 다시 돌아와서 뭔다이 있지 니를 풀면은 훨씬 더 빨리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시간을 쫓기다 보면 사실 장문 독해는 지문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긴 문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뒷부분부터 먼저 풀고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문장을 전부 다 읽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예는요. 괄호 앞뒤만 보아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괄호 앞에 스트레스가 있죠. 이 스트레스와 조금 연관이 많은 단어들을 보기에서 골라보면 가이쇼, 해소라는 뜻의 가이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문장 전체를 읽지 않아도 답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훨씬 더 절약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JLPT M4의 경우에는요, 다음 유형과 같은 유의어 찾기 문제가 있는데요. 언뜻 보면 문제와 보기 지문이 굉장히 길어서 시간을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곳을 같은 단어를 전부 제외시키고 다른 단어만 비교해서 보면 금방 유의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쇼라이, 장래, 미래라는 뜻을 가진 쇼라이 와 유의어를 찾는다면 보세요. 여기서 뭐가 답일까요? 그쵸? 고레까라 앞으로라는 뜻을 가진 고레까라를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시간 분배를 잘 하시려면 빨리빨리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괄호 앞뒤로 앞뒤만 읽어주시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은 문법 파트의 시험 팁인데요. 문법 파트 역시 문자 어휘 파트처럼 모든 문장을 전부 다 읽지 않아도 풀리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괄호 앞뒤로 읽고 빨리빨리 답을 찾고 시간을 절약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이 문법의 경우 접속형을 묻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문법을 외울 때 접속형하고 같이 외우시면 굉장히 빨리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뭐 하기 편하다, 뭐뭐 하기 쉽다는 마스형의 야스이, 반대말로 마스형의 니꾸이, 뭐뭐 하기 불편하다도 있을 거고요. 뭐뭐 한 끝에 타 아게쿠라든지 타 도탄 뭐뭐 하자마자 타형에 붙여 이런 식으로 같이 접속형과 문법을 함께 외우면 문제를 보자마자 3초 만에 답을 찍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문법 파트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순서 배열 문제인데요. 물론 보기의 의미를 해석해서 순서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문법적으로 반드시 붙어 나와야 하는 문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예시를 한번 보시면 맨 뒤에 쿠다사이가 있죠. 쿠다사이는 물론 명사 뒤에도 나올 수 있지만 뭐뭐 해주세요. 앞에 동사의 태양과 같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보기 중에서 오시에떼 하고 반드시 붙어서 나와야 하죠. 그래서 오시에떼를 맨 마지막에 배열을 시킨 후에 나머지 남은 보기 3개를 가지고 의미적으로 찾아서 순서를 배열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장문의 지문이 나옵니다. 이 문법 파트에 장문 지문이 나올 때는요, 처음부터 지문을 읽어가면서 문제를 풀 건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마시고, 문제 지문을 읽으면서, 괄호, 해당 번호가 나올 때마다 그 문제를 각각 풀어가면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앞번호와 뒷번호의 사이에 지문이 길거나 텀이 좀 길면 사실 한두 문장 정도는 읽지 않아도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한두 문장을 안 읽는 것도 시간 절약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포인트거든요. 하지만 단 문법 파트의 장문 지문은 한두 문장 읽지 않아도 되지만 독해 파트의 경우에 독해의 경우에는 모든 문장을 대부분 읽으셔야 한다는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해 파트의 팁인데요. 1교시에 문자어휘, 문법, 그리고 독해를 같은 시간에 풀기 때문에 시간 분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독해를 풀 때는요, 장문 독해, 즉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장문 독해부터 먼저 푸시고 앞으로 돌아가셔서 비교적 쉽게 풀 수 있는 문자 어휘 몬다 이치니 문제를 푸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나는 시간 분배에 전혀 문제가 없어, 시간에 쫓기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차근차근 푸셔도 괜찮습니다.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둘째, 단문 독해의 경우에는요, 반드시 지문 읽기 전에 문제를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아니면은 이 글쓴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부탁했는지, 이번 주말에 무엇을 하는지 등등 이렇게 문제를 읽고 이 문제에 집중하면서 지문을 읽다 보면은 답이 금방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문 독해를 풀 때는요, 문제를 여러 개 먼저 읽는 것이 아니라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지문에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 다 읽다 보면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그리고 기억도 안 나거든요. 그래서 장문 독해의 경우에는 지문을 먼저 읽고 그리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해 파트 팁입니다. 청해의 경우 같은 학생분들이 동시에 청해를 듣고 문제를 풀면서 마킹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 분배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청해의 경우에는 문제를 정확하게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일본 편의점이 좋은 이유를 물었는지, 남자가 좋아하는 이유인지, 그리고 언제 만나는지, 또는 어디서 만나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이렇게 행위의 주체나 의문사를 정확하게 듣고 메모를 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잘 들었는데, 이해는 다 했는데, 문제를 잘못 듣고, 여자가 좋아하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남자의 이유를 찾는다든지 이러면 오답을 찍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일 먼저 문제를 정확하게 듣고 반드시 메모를 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청해를 풀기 전에 각각 문제 유형별 예시 문제가 나와요. 이 예시 문제를 들려줄 때는 듣지 않으셔도 되고 뒤에 본 문제에 있는 보기 지문을 미리 읽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읽는 시간을 줄 때도 있긴 하지만요, 일본어로 눈으로 보면서 들으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쉽게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시 문제가 나올 때 뒤에 문제를 보면서 보기를
해석해보고 한국어로 메모를 해보고 뭐 중요한 건 동그라미 쳐놓으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쉽게 눈에 들어오고 빨리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나왔던 발음이 보기에도 비슷한 발음으로 들린다면 대부분 오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토익 청일 시험 칠 때도 많이 회자되는, 많이 얘기되는 뭐 팁 중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무스코노 프레젠토 나니にしたらいいかな라고 했으면 이거에 대한 알맞은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1번ありがとうプレゼントくれるの ?2번 おもちゃなんかいいじゃない ?3번 すごいね息子に勉強を教えているの 딴 생각하거나 얼핏 잘못 들으면 프레젠토? 프레젠토라고 했으니까 뭐 답도 프레젠토가 나오는 거 아닐까 해서 1번을 찍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비슷한 발음이 나오거나 똑같은 발음이 나오면 오답인 경우가 좀 많습니다. 답은 2번이죠. 장난감 같은 건 어때? 아들 선물은 뭐 어떤 걸로 할까? 이렇게 했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하지만 100% 비슷한 뭐 발음, 다 똑같은 발음이 나왔다고 해서 오답이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무거운 몸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시험 팁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오늘 영상을 요약하면 첫 번째, 시간 분배를 잘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청해나 독해의 경우 정확하게 문제를 잘 듣고 잘 읽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까지 컨디션 관리 잘해서 긴장하지 마시고 시험 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제가 될지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조만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 뵐게요. 맞다네!